네, 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아웃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 백악관이 미국의 민간 기업들에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라는 경고 발언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 때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카드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5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중에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그 미국 송유원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마비시켰던 해킹 사건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제 미국 동부로 가는 연료의 어떤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유통 라인의 마비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경제 문제 또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조직이 배후에 있었다고 알려진 만큼 현재 이제 매우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복성 해킹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미국 정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기업들이나 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미 몇 주 전, 한 2, 3주 전부터 서버 점검 또는 시스템 점검을 더 잦아지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거나 또는 해킹에 뚫리게 되면 그 피해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처럼 이제 변화무쌍한 어떤 변동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더 잦아지고 또 만약에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또 저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IT 보안업체들 또는 IT 시스템 업체들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거나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이슈도 점검해 봅니다. 물론 오늘 CNBC에서는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보도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날 국제유가 다시 한번 크게 뛰어 올랐거든요. 이제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200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국제유가의 급등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 방향이 유가의 어떤 추가 상승폭보다는 상승 지속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그 미국 연방정부가 보여줬던 경제 어떤 정책의 방향성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뜸을 들이고 안정화 또는 고착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유가가 소비 심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장과 소비자들이 이번 유가 상승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다음 달까지도 이런 유가 상승이 지속되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국제유가가 $90에서 $110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또 안정이 되며 나아가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올 여름 그 여행 시즌에 레저 시즌에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큰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했을 때 또 곡물 가격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그플레이션, 식량 위기 이제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날마다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무고하게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참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가 주변국 또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제 크고 작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어떤 그 국제 뭐 경쟁력 또는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있을 것이라고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의 그 WFP에 따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소한 뭐 700만 명에서 많게는 뭐 1,200, 1,300만 명의 기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발표하게 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어떤 이 침공이 많은 이들에게는 뭐 고통과 불행이면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좀 문제 인식은 했지만 실제적인 시행이 부진했었던 기후 변화의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들이 이번 식량난 또는 잠재적인 식량난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함께 더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내 오미크론보다도 더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확진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자꾸만 방해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의 타격을 예상해 봐야 될까요? 사실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확진자 증가와 또는 코로나 변이의 등장 등이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에 제동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 민들의 정서에는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더 사실이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CDC에서 자가격리와 또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폐지를 이제 선언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이제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변이가 등장한다고 해도 크게 시장이 반응하거나 또는 소비 시장이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제 꾸준히 등장할 다양한 변이들에 대한 어떤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정부들의 다양한 어떤 대응 방법과, 또 민간 기업들 차원의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 또는 프로토콜들이 준비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처럼 정부 폐쇄 또는 직장 폐쇄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는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저희 좀 지켜보면서 상황의 추세를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계시는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